삼성이 복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구글보다? 네. 솔직히 제 생각에는 네. 복지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왜, 삼성이 무슨 복지가 있는데 도대체? 메뉴도 8개 이상에다가 3끼가 무료죠. 그리고 회사 내 의료시설이 다 있어요. 아마존은 딱 필요한 정도만 줘요. 정말 더도 덜도 아니고, 그런 다음 식사를 끝나고 나가는데 한 명씩 나오면서 자기가 계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이 먹으면 그냥 본인이 다 계산을 해요. 그것도 꽤 새로웠어요. 오늘의 책은 바로 삼성인 아마존이언 대답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복지, 삼성과 아마존 비교하면 사람들 아마존 복지가 좋을 거 생각하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MBA 있었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죠. 다양한 기업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뭐 유명한 투자은행 출신들도 많고 컨설팅도 많고 뭐 구글, 페이스북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앉아가지고 막 복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삼성이 복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구글보다? 네. 와. 구글 분들 이거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복지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왜, 삼성이 무슨 복지가 있는데 도대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식사가 나오는데요. 네네. 메뉴도 8개 이상에다가 3끼가 무료죠. 네. 아침 먹으러 가면 뭐 해장국부터 해가지고 샌드위치, 컵밥, 과일, 뭐 장에 좋은 음료, 빵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몸이 안 좋으면 죽 뭐 이런 것도 다 주고요. 그리고 회사 내 의료시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다 무료고요. 그 외에도 뭐 헬스장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제 외부에 있는 헬스장들이랑 연계를 많이 해놔서 웬만한 서울에 있는 헬스장을 가면 다 삼성이랑 연계가 돼 있는. 그쪽 50%씩 할인해 주잖아요. 네, 50% 더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마 리조트 같은 거 낼 거고. 네, 리조트 다 되고요. 아, 또 그거 있다. 경조사 지원도 다 되고. 신세계 백화점 할인. 아, 그런 것도 되죠. 10%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 계열사 간에 뭐 할인들도 많이 있고요.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딱 필요한 정도만 줘요. 정말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이 사람이 이 정도 복지가 있으면 되겠다. 뭐 의료 지원을 하고요. 식사 같은 건 주지 않고. 그게 저 좀 놀랍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마존 가기 전에 제 선배들 중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제가 갔던 게 싱가포르 오피스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둘 다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와, 여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랬었는데, 당연히 아마존도 약간 그러겠지라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요. 맞아요. 사실 아마존 제가 본사에 갔다 왔었거든요. 네. 지난 12월에. 밥도 겁나 맛없던데요? 깜짝 놀랐어, 나. 어디 시애틀 갔다 오셨어요? 시애틀 본사. 네네. 엄청 맛있진 않은데 그냥 네. 아무래도 삼성이 굉장히 그립죠. 저 회사 다니면서 살이 엄청 쪘거든요. 음식이 외부 음식보다 솔직히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 퇴사했었을 때도 다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식당 가서 회사님들한테 오랫동안 감사했었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지금 아마존 가서 쏙 빠진 거예요? 조금 빠지고 있어요. 네. 요즘 맨날 샐러드 먹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삼성에 있었을 때는 물론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 팀이 같이 책임을 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마존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바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너가 맡아봐 라고 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입사한 사람들은 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걸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물론 이제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기업을 제가 예전에 뭐 KT라든가 롯데 같은 데를 경험해 봤었는데 약간 도제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해외 기업에 비해서는. 네. 근데 실제로 아마존에 갔을 때 처음에 일을 할 때 굉장히 당한 적이 있다면서요.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이틀이 됐었을 때 우선 저희 매니저가, 저 그 전까지 뭐 물론 학교는 영어를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영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이틀이 딱 되니까 매니저가 메일을 보내더니 앞으로 네가 담당할 회의들이야 라고 하고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거 리스트를 보니까 저보다 직급 높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는 회의였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네, 주도적으로 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문제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게 정말 이틀 만에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회의 전날에 떨려가지고 막 잠도 설치고 그랬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렇게 딱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빨리 배우긴 하더라고요. 진짜 아마존이네요. 네. 정글을 키우는구나.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일을 그나마 어느 정도 적응했었을 때 한 2달쯤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담당하는 제품을 다른 곳에 런칭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는 못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너가 담당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실에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 회의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3, 40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얘가 담당할 거야. 얘한테 질문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삼성이었었으면 제 선배분들이나 상사분들이 실드를 쳐준다고 하잖아요. 맞아.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해 주실 텐데 저희 매니저는 좀 세게 키우는 편이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답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다가 아 미안한데 답을 모르겠다 이러니까 아 미안해 다음 주에 얘기하자고 회의를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금요일 저녁 7시, 6시쯤 됐었었는데 아 그 주말에 정말 집에서 그냥 괴로워만 했죠. 그 매니저 얼굴도 생각 많이 났겠어요. 아 지금 매니저예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좋아하지만 그 당시 그 당시에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 새끼 나 연봉이나? 그 생각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때는 정말 놀랐어요. 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다음에 못하더라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배우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면서 발전을 하기를 바라는 건데 덕분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배웠죠. 진짜 일을 주도적으로 배우고. 또 아마존이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고 이게 막 너무 편하고 퇴근 이후에도 뭐 회식 같은 거 잘 없잖아요. 맞아요. 회식이 아예 없죠. 그럼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사실 너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만나본 분들은 약간의 외로움도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외로워요. 이거 좀 한국 삼성분과 비교하면 좀 어때요? 보통 신입사원이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크게 한번 회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같이 먹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우선 제가 처음 입사했었을 때 점심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찾으러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서프라이즈 아니야?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나 오늘 축하 파티 해주나? 그래서 자리 돌아와서 뭐 글 같은 거 있고 왜 사람들이 안 돌아올까 하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돌아와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다가 옆에 있는 한테 너 혹시 식사 어디서 했어? 그러니까 그냥 근처 가서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어디 하니까 그냥 앞에 빵집도 있고 식당도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혼자 1시 넘어서 한 2시쯤에 가가지고 혼자 샌드위치 사 먹었었어요. 약간 슬프더라고요. 슬프죠. 혼자서 그냥 샌드위치 먹고 있다가 들어왔고 또 이제 입사를 하면 회식을 해야 되는데 회식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는 건데 절대 저녁에는 약속을 안 잡아요. 물론 뭐 친한 사람들끼리 나가서 맥주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회식 비슷한 걸 점심에 한대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식당을 갔어요. 저희 한 10명 넘게 갔는데 막 이렇게 주문을 하고 뭐 술은 당연히 안 먹고 그런 다음 식사가 끝나고 나가는데 한 명씩 나가면서 자기 거 계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꽤 새로웠어요. 제공되지 않나요? 그거는?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통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이럴 때 경비 처리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본인이 먹고 그냥 본인이 다 계산을 해요. 와. 엠빵문 확실하군요. 확실해요. 그런 게 좀 놀랬죠, 저도. 제가 최종적으로 제대로 다녔던 회사는 외국 회사였거든요. 한국에 다니던 외국 회사니까 방금 말씀하신 아마존과 한국 대기업이 이게 적절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그때 다니는 그 회사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확실히 동료애가 대기업보단 작아. 맞아요.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플러스가 있어. 맞아요. 이걸 항상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삼성에서 진짜 좋은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입사원 때 이제 저희가 개발팀이다 보니까 일을 하러 어떤 뭐 공장 이런 데를 가잖아요. 때로는 너무 늦게 끝나서 8시, 9시쯤에 사무실에 돌아오면은 다 퇴근을 했는데 저희 선배들만 기다리고 있다가 고생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술 한잔 하자? 닭갈비랑 막걸리 사주면서 많이 그게 또 회사 다니는 맛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근데 또 요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점차 그런 걸 싫어하고 또 해외는 또 가족과의 그 문화가 너무 중요하니까 가족과의 시간. 최근에 우리 매니저가 되게 멋진 말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막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지도 않고 막 밤을 새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너 이제부터 결혼을 하면은 넌 이제 유부남이다. 넌 이제 루틴된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제 너 와이프도 뭐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고 약속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출퇴근을 하지 말고 9시에 와서 한 6시 되면 그냥 가라. 너의 삶이 중요하고 너의 가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젊었을 때는 막 자기도 막 10시까지 일한 적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아기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니까 딱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놨대요. 뭐 9시에 출근하면은 무슨 일 있어도 6시 아니면 6시 반에 퇴근하겠다.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좀 남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데 너도 이제 가정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너 가정에 충실해라. 이 말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유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본인의 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야, 저 그런 부분에서 또 부러운 게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회사에서는 때로는 또 외로운 부분이 좀 있는 것 맞아요. 같고 완벽한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없는 아마존만의 문화가 또 몇 개 있다면서.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아마존이 있기까지 네.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네. 리더십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14가지. 면접자분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 우리가 맨날 이렇게 리더십 원칙 얘기하니까 우리가 과장하는 것 같지. 근데 너가 막상 와보면은 직원들이 얼마나 이걸 믿고 있는지를 보면은 너 굉장히 놀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들어와 봤더니 네. 이 직원들이 정말 이 원칙들을 믿고 이 원칙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 아마존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원칙들을 세우고 네. 이걸 직원들이 믿고 따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원칙이 있긴 한데 네. 잘 안 지키지 않죠. 그렇죠. 뭐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를 채용을 할 때,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아니면 심지어 승진할 때도 이 원칙을 먼저 봐요. 과연 이 사람이 이 원칙에 얼마나 맞는 사람인가. 그럼 이거 제대로만 지키면 그래도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렇죠. 다 편해질 수 있는. 그렇죠. 구글도 뭐 TGIF인가 라고 네네. 해서 이제 리더십들이랑 얘기하는 거 있는 것처럼 아마존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본인의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약간 이상한 집단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업 입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진 원칙을 갖고 있고 이걸 실제로 잘 지켜보니까 좋은 결정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한국에 있을 때는 네. 아무리 삼성전자에 계셨어도 네네. 국내 기업이고 이런 사실 이런 원칙이나 비전이 다 있지만 네네. 내부적으로 안 지켜진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딱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회사마다 비전은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비전을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연수 때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후에 직원들이 돌이켜보면서 생각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아마존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네. 이 원칙을 얘기를 해요. 너의 방금 결정은 뭐 첫 번째였던 고객에 지치한 걸 잘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할 때도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치거나 개선해야 될 거 3가지를 결정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쓸데없는 퀴즈 시간인데 아마존 리더십 원칙 14가지 몇 개나 외우고 계세요? 다 외우고는 있습니다. 아 진짜요? 얘기해보세요. 근데 이거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라서 긴장해가지고 혹시라도 못할까봐. 단어만 얘기해보세요. 단어만 얘기해보세요. 제가 체크해볼게요 한번. 신속하게 결정하라. 제가 네. 한국말로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깊이 뛰어들어라라고 해서 다이브. 네네. 그 다음에 높은 이제 기준을 갖고 해라라서 인시스트. 있어요. 검소함이 있는 풀갈리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 사람이 잘 길리는 것 자체도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해서. 있어요. 네, hire and develop the best가 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항상 이 사람이랑 주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인의 신념을 갖고 반대하고 이것을 위해서 본인의 의견도 자유롭게 얘기하는 disagreeing commit이라는 게 있는데 야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이 회사.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항상 평가를 이걸로 하기 때문에 네. 옛날에 웃겼던 게 인사 담당자 100명을 인터뷰해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네네. 그 기업에서 항상 뭐 비전 하도 중요하다니까 제일 중간에 그래서 비전이 뭔데라니까 자기 까먹은 거야. 네. 한두 개 말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제가 그냥 농담으로 인사 담당자도 비전을 까먹는데 그 비전을 평가한다는 게 조금 재밌네요. 라면서 넘어갔거든요. 사내 평가를 좀 특이하게 한다면서요? 네, 이제 저도 꽤나 놀랐던 부분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다면 평가예요.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건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고를 수가 있어요. 평가할 사람을? 네. 와. 너 나 평가해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인기 투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건설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요. 왜냐면 너무 좋은 얘기만 해줄 사람 찾으면은 내가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평가 요청을 할 때 저희 매니저가 항상 그랬는데 배울 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람이나 제 프로젝트랑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 요청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그 사람들도 너 너무 일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명확하게 감정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네.